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 정보를 알려드리는 소니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짐 싸면서 이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혹시나 하고 고민 많이 하셨죠? 저도 출국 전에 매일 짐 싸고 빼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필수예요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걸 왜 사요? 현재 가서 사시면 되죠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뭘 믿어야 될지 모르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남편이랑 이사하면서 짐을 다 가져온 케이스라 둘이서 80kg를 꽉꽉 채워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2달 지나고 보니까 절반은 한 번도 안 썼더라고요. 와서 깨달은 거는 한국에 있는 걸 전부 다 들고 오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계속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짐은 최소한으로 챙기고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오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고민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무조건 챙겨야 되는 필수템, 오히려 짐만 되는 불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브리즈번 생활 꿀팁까지 2달 살면서 직접 겪어본 진솔한 후기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먼저 무조건 가져오시면 이득인 것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멀티탭이랑 돼지코입니다. 이거는 필수템이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호주에서도 멀티탭을 구매할 수는 있는데 호주 제품은 규격이 달라서 한국 제품을 꼽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워홀러들 필수품이라고 하는 샤오미 멀티탭을 가져왔어요. 이건 하나만 꽂아서 한국, 호주 제품을 동시에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노트북, 전자기기가 많은 분들은 샤오미 멀티탭이라고 검색하면 보통 나오는 제품이랑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나오는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2개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주식 콘센트에 맞는 작은 돼지코도 한두 개 정도는 여분으로 챙겨오시는 게 좋은데요. 욕실이나 카페나 다양하게 이동하시면서 쓰시기에는 작은 돼지코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호주에서 보통 변환 어댑터가 한 6불 정도 되는데 저는 쿠팡에서 5,000원에 2개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분으로 미리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양말이랑 수건인데요. 호주 오기 전에 블로그에서 양말이랑 수건은 가격 대비 별로니까 넉넉하게 챙겨오세요 라는 글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양말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이 작업용으로 두꺼운 양말 3개를 12불에 샀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10,000원 정도니까 한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질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싼 양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건은 가능한 많이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호주 수건은 베스 수건 마냥 대부분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흡수력이 약하고 먼지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생이 수건이 필요해서 최대한 비슷한 사이즈를 찾았는데 한 개에 무려 6불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갖고 온 수건보다 더 얇고 작았습니다. 저는 한국 수건 5장 가져왔는데 지금도 좀 아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최소 3장 이상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수저 세트인데요. 저희도 이거는 생각을 못했다가 오기 얼마 전에 지인분 통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호주에서는 당연하게도 젓가락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마트에서는 거의 팔지 않거든요. 물론 하나로마트 같은 한인마트에서도 팔기는 하는데 한국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국 다이소 같은 데서 수저통이랑 세트로 된 제품을 미리 구매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K마트에도 플라스틱 커트러리 세트 2.5불짜리가 있긴 한데 장시간 쓰기에는 아무래도 쇠 수저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한국산 제품을 꼭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분의 안경과 콘택트 렌즈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인 단톡방을 보니까 안경을 800불 줬다는 분도 계시고 안경알, 그러니까 렌즈 값만 400불 넘게 주셨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렌즈까지 해도 한 10만원, 20만원 대면 꽤 좋은 퀄리티의 안경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안경 쓰시는 분들은 꼭 한국에서 미리 여분의 안경을 하나 더 구매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렌즈도 아큐브, 쿠퍼비전, 컬러 렌즈 같은 것도 한인 안경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렌즈와 세척액은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비약이랑 겨울 잠옷이에요. 낯선 땅에서 아프면 굉장히 서럽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하루에 날씨 일교차가 좀 큰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 잘 쓰던 감기약, 소화제, 두통약 정도는 넉넉하게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호주에도 약국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통제랑 물 하나 사면 14불 이렇게도 금방 나오는데요. 저는 호주 오기 전에 종로 5가에 있는 약국 거리를 방문했는데요. 도매가로 파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지앤 타이레놀 같은 상비약들은 3분의 1 가격, 반 정도 가격에 구매해서 왔습니다. 일반 상비약은 3개월까지는 반입 가능하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호주 겨울에 오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잠옷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팁인데, 호주 집들이 신축이 아닌 이상 난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히터가 있는 집도 있긴 한데 집들이 보통 주택이다 보니까 외부보다 집 내부가 추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겨울에 와서 집 안에서 되게 추워했거든요. 여기서 긴팔 잠옷 하나 사려고 하니까 세트로 25불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면 한국에서는 더 훨씬 도톰한 수면 잠옷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에 잘 걸릴 수 있어서 오자마자 따뜻한 잠옷으로 입고 생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반대로 있으면 집만 되고 별로 안 쓰게 되더라 하는 물건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한국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절대 안 그러셔도 됩니다.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한인마트가 굉장히 많고요. 웨스트필드라고 우리나라의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브리즈번 기준으로 제가 봤던 이 쇼핑몰 안에는 거의 다 하나로마트가 있었어요. 지금 두 번째 집에 살고 있는데 두 곳 다 차로 10분 이내에 하나로마트를 갈 수 있습니다. 김치, 고추장, 라면, 막걸리, 하다못해 밥솥까지 웬만한 건 정말 다 팔아요. 한국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신라면 5개 한 팩짜리가 세일할 때는 4.95불 정도 하니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항목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멸치 그 육수팩이나 햇반, 스팸 이런 거 잔뜩 가져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기 와서 한인마트 사이즈를 보니까 괜히 무겁게 안 가져가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브리즈번에 있는 하나로마트들은 카카오톡 채널로 그때그때 세일하는 상품들도 미리 알아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 잠옷은 추천하지만 두꺼운 겨울옷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브리즈번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는 잘 안 떨어져요. 낮에 해가 굉장히 쨍쨍할 때는 반팔을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롱패딩 이런 거는 자주 와도 입으실 일이 잘 없을 거고요. 오히려 후드집업이나 걸칠 수 있는 얇은 옷 여러 벌 가져오셔서 레이어드 하시는 게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날씨 변화가 꽤 심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옷은 사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주 의류 사이즈가 한국인 체형이랑 잘 맞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호주 의류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큰 편이라 체구가 많이 작으신 분들은 맞는 옷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대신 요즘은 한국에서 주문하는 테무 같은 플랫폼들도 호주까지 바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옷을 많이 챙겨오지 않아도 현지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이 꽤 무겁잖아요. 실제로 이런 귀여운 슬리퍼들도 테무에서 구매했습니다. 세 번째, 화장품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도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나 프라이스 파머시 같은 데 가면 화장품을 되게 많이 팔아요. 세일할 때는 한국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만약에 예민한 피부라 특정 제품만 사용을 하신다면 넉넉하게 가져오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초기에 쓸 제품만 조금 들고 오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사는 걸 추천합니다. 액체라서 기내 반입도 제한적이고 무거우니까요. 정 안 되면 호주의 올리브영처럼 W 코스메틱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한국 제품, 일본 제품을 판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은 한국보다 한 2~3배 비싸다곤 하지만 한국에서 찾는 제품이 있다면 여기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어 공부를 위해서 책들 많이 가져오시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오셔서 매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현지에서 영어 회화 한마디라도 더 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무거운 책들 가져오다가 정작 중요한 짐들은 못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저도 두꺼운 영어책들 여러 권 들고 왔다가 공항에서 결국엔 무게 안 돼서 가족들한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교보문고, 알라딘 같은 이북 사이트들도 기초 영문법, 회화 등 다양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 리더기를 가져오시거나 패드를 가져오시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일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여성용품인데요. 1년치를 챙겨 오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가서 보니까 한 15개 들어있는 팩 2개에 9불 정도로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호주 생리대는 한국 생리대보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기저귀 같은.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보통 한 달에 일주일 내로만 사용하는 제품이고 워홀 기준으로 한 주에 보통 600불에서 900불 정도 버시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 피부가 예민한 타입이 아니라면 오셔서 브랜드 여러 개 써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짜잘한
잘 안 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래쉬가드 같은 것도 서핑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1년 내내 자주 입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호주 바닷가에 놀러가면 래쉬가드 입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냥 수영복 입고 가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행 가셔서 수영하실 때 수영복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수영복은 호주 제품과 사이즈가 잘 안 맞을 수 있으니 한국에서 저렴하게 미리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피가 많이 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분의 커튼이나 침구류도 가져오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방에 커튼이 필요하다면 현지에서 싼 거 구매하시거나 집주인한테 말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전기 장판, 전기 요 같은 거를 직접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집에 있으면 굳이 내가 호주 가서 새로운 걸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장판도 세일해서 19불에 구매했고요. 전기 담요도 구매해서 노트북이나 거실에 있을 때 굉장히 잘 씁니다. 그리고 뭐 지퍼백이나 면봉 같은 일반 소모품도 현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이제 호주 그리고 브리즈번 생활에 대한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지에서는 K마트나 빅W 같은 곳을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첫날에 여기 두 곳부터 먼저 갔었는데요. K마트와 빅W는 옷부터 전자제품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파는 대형 매장이에요. 마치 한국 이마트에서 식료품 코너를 뺀 생활용품 섹션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격대도 합리적이라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제품들을 구매하시기 좋아요. 두 번째는 한인 커뮤니티를 200% 활용하시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호주까지 가서 한인들이랑 어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호주에는 지역별로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요. 호주나라 썬 브리즈번 같은 사이트도 있고 카카오톡 단톡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호주 오시기 전에 지역 이름을 검색하셔서 단톡방에 들어가시고 매일 들어가서 보면 워홀분들이 준비해야 될 법, 그리고 뭐 법정 시급, 축제 같은 호주 실시간 정보부터 구인구직, 쉐어, 중고거래 등 실생활에 필요한 꿀팁들도 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머리를 자주 자르시잖아요. 호주에서 미용실을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인 미용실을 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 브리즈번 경우에는 한인 미용실도 써니뱅크나 시티 같은 데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단톡방에서 미용실 검색해서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갑자기 귀국하는 워홀러 분들이 중고 물건을 한 번에 대량으로 싸게 팔 때가 있어서 좋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 내가 호주 생활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물어보면 선배들이 친절하게 대답도 해줍니다. 마치 발품이 아닌 손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호주 오셔서 초기 정착하실 때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지에서 사면 된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호주도 선진국이에요. 없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올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레딧이나 여러 페이스북 글로벌 그룹에서도 워홀러들 서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팩 라이트, 즉 짐을 최소화하고 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백패커 스타일로 최소한의 짐으로 와서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해지면 팔고 가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한국 음식이나 물건에 너무 않고 현지 생활에 최대한 이렇게 몸을 맡겨보라는 조언들도 많았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호주 워홀에 대한 준비물과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꼭 가져와야 할 거는 멀티탭 수건, 수저 세트, 겨울 잠옷, 상비약, 여분 안경, 콘택트 렌즈. 그리고 안 가져와도 될 거는 양말 챙겨 오시는 거, 한국 음식, 두꺼운 패딩, 대용량 화장품, 무거운 책입니다. 결국 짐 싸기의 핵심은 한국에서 싸고 좋은 거, 그 중에 가벼운 것들은 가져오고 현지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은 두고 오는 거. 이 원칙 하나면 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캐리어 실전 짐 싸기 꿀팁과 세관 통과 노하우까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물어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호주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5월 준비하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럼 호주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